혹시 거울 앞에서 문득 여기 좀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거든요. 성형수술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우리 건강 전체를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이야기는 한 환자의 아주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돼요. 몇 달 동안 거울만 보면 자꾸만 처지는 목과 턱선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죠.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 연예인들 시술 영상이나 후기 같은 걸 찾아보느라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시간을 썼다고 털어놓으면서요. 바로 그때 의사가 던진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그냥 단순한 미용 상담이 될 뻔했던 대화가 한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그런 진솔한 대화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. 그녀의 대답은 정말 솔직했어요. 나이 드는 과정을 내 손으로 좀 통제하고 싶어서요 라고요. 이 대답 덕분에 대화는 턱선이라는 아주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녀의 건강 그리고 삶 전체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잠깐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? 우리가 나이듦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그 배경에 있는 아주 거대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전 세계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가 무려 78조 원.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미화로는 600억 달러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이 숫자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큰 상업적인 압박 속에서 늙어간다는 걸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. 이 거대한 산업은 우리한테 계속 속삭여요. 노화랑 싸워서 이기세요. 이거 하나면 기적처럼 젊어질 수 있어요. 하고요. 근데 그 현실은 어떤가요? 이상적인 목표는 계속 저만치 멀어지고 우리는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지쳐가게 되는 거죠. 결국 그 환자가 자기 외모에 그토록 집착했던 건 사실은 삶의 다른 부분에서 느끼는 더 깊고 막연한 불안감을 가리기 위해서였어요. 그러니까 목이랑 턱선은 사실상 대리인이었던 거예요. 내 맘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처럼 보였던 거죠. 알고 보니 그녀가 진짜로 힘들어했던 문제들은 키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.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나고 친한 친구마저 멀리 이사가면서 느낀 외로움, 또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에 대한 걱정, 점점 몸이 약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, 그리고 콕 집어 말하기 힘든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었죠. 그렇다면 우리는 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. 바로 총체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건강 생태계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뭐냐면 단순히 늙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좀 더 의도를 가지고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보시면 돼요. 우리 건강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방식인 거죠. 이 건강 생태계는 크게 4가지 중요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첫째는 의료 데이터, 둘째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입력값, 셋째는 우리 몸 자체인 신체라는 그릇, 그리고 마지막이 내면의 풍경입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볼까요? 첫 번째, 의료 데이터. 혈액 검사 수치나 가족력 같은 객관적인 사실들이죠.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전체 이야기에서는 가장 덜 시급한 부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바로 입력값입니다. 쉽게 말해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는지, 우리 몸에 어떤 연료를 넣는지에 대한 문제죠. 이 입력값이 방금 말씀드린 의료 데이터 수치를 좌우하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신체라는 그릇, 바로 우리 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. 좋은 입력값, 그러니까 좋은 연료를 넣어야 이 그릇도 튼튼해지겠죠? 아까 그 환자가 두려워했던 쇠약함이라는 게 바로 이 그릇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였고,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4번째,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바로 내면의 풍경이에요. 우리 마음 상태, 감정 같은 것들이죠. 이 내면의 상태가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고를지, 또 신체라는 그릇에 어떻게 다룰지를 결정하니까요. 환자가 겪던 진짜 어려움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? 수술 대신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,
그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보시죠. 그래서 의사와 환자는 고통의 진짜 원인을 겨냥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. 먼저 슬픔과 외로움 같은 감정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해서 근육을 키워 쇠약함에 맞서고 뇌 건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였죠. 그리고 6개월 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그녀는 누가 봐도 더 건강하고 좋아 보였어요. 근데 이게 시술 덕분이 아니었다는 거죠. 자기 삶의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진짜 변화였습니다. 진정한 웰빙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. 결국 의도를 가지고 나이 든다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? 무작정 시간과 싸우거나 반대로 무기력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 말이에요. 자,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.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. 첫 번째 질문이에요. 여러분이 정말로 고치고 싶은 건 대체 뭔가요? 혹시 그게 눈에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은 아닐까요? 자꾸 신경 쓰이는 몸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둔 슬픔은 아닌가요? 다음 질문입니다. 여러분의 시간과 돈, 그리고 그 소중한 에너지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? 그리고 그 투자가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곳에 쓰이고 있는 게 맞을까요?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혹시 조용히 포기해버린 건 없으신가요? 사실은 조금만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말이죠.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. 무엇을 고칠까가 아니라 내 건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진짜로 마주하고 있는 건 뭐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뭘까 하는 질문이죠. 이 질문이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좀 더 넓고 깊게 들여다보는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